이런 걸 왜 해요?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석의 마지입니다. 네, 제 친구들도 이제 저희 방송을 보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어디서 보냐고.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데 저도 분명히 한 2, 3개월 전인가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그거를. 있었는데? 근데 그게 없어졌어. 아. 그 되게 이렇게 뭐 빨리 내려간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일본 원판만 있었어요. 일본판만 있었는데 맞아. 일본판이 내려가고 프랑스 버전이 올라왔어. 오. 근데 이제 프랑스 버전이 올라오고 일본판은 사라졌어. 희한하네. 근데 네이버나 그 구글 플레이에서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혹시라도 저희 방송 들으시고 이거 되게 궁금해서 보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제 오늘 리뷰할 영화는 이제 원래 저희가 또 예정이 없었던 거였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도 좀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뭔가 명작이 튀어나온 기분이죠. 그렇죠.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명작이 튀어나오다니 약간 이런 기분이라 가지고.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그 바이크 오토바이 나오는 그 영화들을 그냥 무조건 약간 좋아하는 편이라서 딱 포스터를 보니까는 뭔가 송중기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바이크가 있길래 그래도 뭐 오토바이 나오는 거면 봐줘야지.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에서도 약간 그 바이크 그러니까는 영화 완성도가 떨어져도 만약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바이크 타는데 되게 멋있어. 혹은 여자 주인공인데 바이크를 타고 나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가산점을 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물론 뭐 아무리 주인공이 바이크를 타도 약간 영화 자체가 너무 별로면 발레리나처럼 실망을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예상외로 포스터에서는 바이크가 나와서 이거 뭐지? 약간 뭐 천장지구나 옛날에 나왔었던 뭐 약간 그런 식의 멋있는 좀 바이크 액션인가?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바이크 별로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사실 뭐 별로 바이크 타는 게 멋지지도 않고 그치. 비중도 없고 네. 그냥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참 되게 신선한 영화인데 되게 간만에 맞아요. 또 이제 저희가 뭐 한국 영화들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하반기에 오면서 올해 하반기 오면서 그래도 조금 맞아요. 전반기에는 되게 좀 진짜 한국 영화 계속 망이구나 이제 이런 어, 느낌이었다가 맞아요. 뭔가 좀 이제 그 잠도 그랬고, 물론 또 최근에 이성균 배우가 크게 또 마약을 해가지고 또 이제 어쨌든 뭐 그게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잠 괜찮았고 또 요번에 이 화란도, 저는 사실 이 화란 이게 그래서 설마 했어. 왜냐면 제 화란이 사실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저보다 저 이전 세대 분들이 썼던 단어인데, 따지면 화란 이제 옛날에 이제 한마디로 불란서처럼, 그러니까 그치. 옛날에는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의 이름을 그렇게 한문식으로 이제 읽는 그 표기를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병행했었던, 그러니까 네. 홀란드를 이제 화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옛날에 이제 화란이라고 했어. 그래서 난 설마 그 화란이 진짜 그 화란인 줄 몰랐거든. 이게 요즘 세대에 쓸 그게 아닌데 설마 그 화란이 그 화란인 거 진짜 화란이길 그 화란이길래 내가 야 세상에 어떻게 요즘 같은데 이 화란이란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화란이 진짜 그 의미였다. 네덜란드를 뜻하는 거였다.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약간 정말 그 한문식으로 해서 무슨 약간 뭐 이제 좀 재앙, 뭐 분란처럼 이제 화란 그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홉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단 뭐 영화 내용 자체도 이제 보면은 희망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보지 않는 사람들은 화란이 진짜 그 네덜란드를 뜻하는 말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그나마 불란서랑 프랑스는 비슷하니까는 네. 뭐 그리고 옛날에 뭐 보면 불란서 빵집 뭐 이런 거 네, 있었단 맞아. 말이야. 불란서 빵집 있었어. 나 기억나. 근데 뭐 화란은 불란서만큼 많이 썼던 말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보다 더 이제 어르신들이 썼다는 걸로 그치. 기억하거든. 네. 왜냐면 또 화란이란 단어를
옛날에 그 제가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네. 그 소개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제목이 화란이냐면은 이제 주인공이 네덜란드에 가고 싶어해서 이제 화란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저는 진짜 그러니까 왜 신선하다고 했냐면은 일단 이 영화는 되게 다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뭔가 실화를 그냥 본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는 배역이 그 송중기 배우가 안 나왔으면은 완전 모르는 신인 얼굴들로만 나왔으면 진짜 더 그런 느낌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미남 배우들의 그 숙명이 있어. 사실은 왜냐면 우리도 처음에 이 영화 막 그렇게 뭐 칸에도 가고 막 했다는데 저도 처음에 별로 그렇게 썩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뭐 포스터나 이거 봤을 때 약간 이제 어쨌든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그리고 아니면 뭐 신호업 같은 거 봤을 때 이거 되게 흥미롭겠구나라는 게 뭐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극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 요즘에 극장비가 비싼데 저도 그때 추석 때 그 사면타 그거 솔직히 그날 추석 영화 3개 본 날 사실 제 만족도에 비해서는 내 지출이. 그 영화 3개 연달아 본 것 때문에 카드값이 확 올라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확실히 하루에 한 뭐 4, 5만 원을 써버리니까 내가 아이씨 이거 좀 내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제가 뭐 다 셋 다 별로였기 때문에 영화가 그래서 이거 진짜 솔직히 제가 뭐 만약에 이 방송으로 잘 나가가지고 제가 뭐 협찬 받아서 영화 보는 거면은 돈이 안 아까운데 다 내 돈으로 내가 본 거잖아. 다.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만족도가 높으면 내가 상관이 없는데 셋 다 좀 다 제가 솔직히 별로였기 때문에 이거 내 돈이 아까운 느낌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번 달은 좀 극장을 자제하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 형이 보고 오셔가지고 야 이거 뭔가 화란 기대 안 했는데 마치 그 김기덕과 이창동의 중간 지점에 있다 뭐 이거 김기덕 이창동 얘기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극장을 안 갈래다가 마지 형님이 되게 이제 좋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도 한번 봐야겠구나. 그래서 봤더니 저는 솔직히 최근에 그 발레리나 리뷰했잖아요. 그래서 저 발레리나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딱 그 화란 그날 보고 극장 나오면서 이게 영화지. 제가 그 말이 그래 이게 영화. 저는 그 발레리나를 보고 그 내상을 입었던 거를 화란으로 되게 이렇게 그래 좀 이게 이런 게 영화지. 이게 영화다운 영화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저는 그렇게 그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치유를 했는데 이제 마지님 같은 경우는 화란을 보시고 이제 발레리나를 봐가지고 이제 내상을 오히려 제 얘기를 발레리나를 봤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영화인가 이러면서. 그 저희 방송 녹음하고 이제 마진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발레리나 얘기했더니 근데 한번 봐야겠대 이러고요. 제가 이렇게 뭔가 혹평을 하는 게 있어도 엔간하면 마진님은 약간 실드를 쳐주시고 제가 막 혹평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냐면 이제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 어려운 작업이고 모두 다 이제 협업하는 작업이라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주의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고 발레리나 얘기해서 그래도 전종수 배우도 나오고 뭐 괜찮을 것 같아. 특히 전종서도 좋아하시는데 전종서 팬인데 팬심으로도 커버가 안 될 정도야. 그래서 팔이 안으로 최대한 굽어봐야지 하고 봤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여태까지 본 진짜 영화 중에 거의 최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진짜 최대한 실드를 치고 좋게 보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저보다 더 안 좋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종서에 대한 팬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형은 뭐 전종서 좋아하시니까 뭐 나보다 더 호의적이겠지 했는데 나보다 더 혹평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 영화가 제가 이제 보고 나니까는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약간 느낌이 그 전에 나왔었던 그 매즈 미켈슨 나왔었던 폴란가 그 영화랑 그다음에 케이트란 영화가 있는데 넷플릭스에도 있는데 그 영화를 좀 합쳐놓은 느낌이긴 한데 뭔가 좀 그런 영화만큼 액션이 화끈하지도 그리고 색감이 이렇게 비주얼이 눈에 띄게 좋지도 그러니까 영상미가 좋지도 않은 약간 뭔가 좀 겉핥기식의 느낌이 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면이 그 어느 한 군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진짜로 약간 좀 뭐 영화 자체는 그런데 저는 신세기 형이 그 바이크 타고 나왔었던 그 영화도 그냥 주인공이
오토바이 탄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가산점을 줬는데 이 영화는 가산점을 줘도 마이너스라서 야 이거 내 생에 이런 영화가 이렇게 두 번 다시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길복순 리뷰할 때 제가 아. 길복순 혹평한 거에 비해서 이분은 되게 실드 쳤단 말이에요.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근데 오히려 게다가 그날 저한테 왜 날 말리지 않았냐? 왜 내가 본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니 뭐 형은 뭐 그래도 나보다 좀 재밌게 보겠잖아 이 생각했단 말이야. 나는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보긴 봤는데 끝까지 보는 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는 진짜 와 간만에 처음이라서 와 이거 발레리안 리뷰 같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아 엄청난 혹평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아 이건 이따위 영화가 있을 수 있네 했는데 이제 화란을 딱 보고서 아 역시 그치, 이런 게 영화다. 어쩌면 저는 이제 화란을 보고 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발레리나를 보다 보니까 더더욱 그 격차가 심하게 그렇지. 느껴졌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명작을 이제 먼저 봤는데 완전 졸작을 볼래니까 이제 망작을 볼라니까는 이제 그 역체감이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컸던 거지. 그래서 일단 뭐 저희도 이제 아유 내가 그 얘기하다가 맥락이 또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미남 배우의 숙명인데 네. 물론 뭐 이제 여성 팬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꽃미남 배우들은 어쨌든 간에 역으로 약간 잘생기게 장점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작품성이나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입견 이 작용하죠. 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아 송중기 나오면 좀 별로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날 것 같다는 이제 그 우려가 먼저 그렇죠. 선입견과 든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이 상당히 무섭다는 거를 저도 생각했었던 게 요 전에 봤었던 거미집의 정수정 배우나 아니면 보스턴에 나왔었던 임시완 배우가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고 네. 뭔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작용하니까 그 여기서 이미지와 이제 예. 송중기 역할도 저는 보는 내내 송중기 배우가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엄태구를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 너무 싱크로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아 이게 배우가 연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뭔가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연기는 상당히 노력하셨고 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어울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보고 나서도 좀 들긴 들더라고. 사실 내용적으로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솔직히. 송중기 아니, 같은 그 외모가 그런 인생과 그런 캐릭터라는 게 조금 그거는 약간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사실은 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도 잘생긴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깡패나 뒷세계에서도 뭐 이런 멀끔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대중들이 가진 보통의 약간 그런 뭔가 선입견을 가진 고정관념 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저렇게 생겨가지고 뒤에서 깡패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본 적이 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상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그 팟빵이랑 유튜브에 악플단 인간이 있는데 그것도 뭐 그 인간이 뭐 우리한테 뭐 되게 무슨 뭐 옛날에도 뭐 잘생긴 사람 있었는데 왜 뭐 우리가 뭐 임시한 그거 갖고 뭐 깐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임시한 잘생겼다고 거기 안 어울린다는 게 아니라 그 40년대 느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안 어울린다는 게 아니고 잘생겼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일단은 다 실제 인물들 실제 모델이 있는데 싱크로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옛날에 좀 그 어려웠던 시절의 느낌이 안 난다 그 말이야. 내가 그 말이 무슨 뭐 잘생겼다고 우리가 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지면 아니 뭐 송중기 같은 사람 그 조폭이 있을 수도 있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정말 이제 내가 100% 납득할 만큼 그 연기력으로 커버 쳐버렸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아쉬움이 안 생기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또 마지님께서는 워낙에 이제 엄태구 배우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 엄태구가 맡았으면 더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이제 말씀하셔고 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의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송중기 배우에 대한 어떤 이제 선입견을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단지 송중기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안 볼 뻔했어 우리도. 맞아요. 아 이거 뭐 안 봐도 되겠네. 아 왜냐면 약간 뻔하겠네. 이미지가 그 전에 약간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다음 뭐 빈센조 뭐 이런 네. 거만 약간 고급스러운 약간 이런 느낌을 하다 보니까는 아 이런 뒷골목 양아치가 어울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가 하락하고 굳이 우리가 뭐 이거 볼 필요 있나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맞아요. 그 편견을 이제
뚫고 이제 보니까 아 세상에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게. 예, 너무 좋은 작품이라 가지고 맞아요. 후회할 뻔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도 마신님보다는 난 그래도 송중기 요번에 그 송중기 되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송중기의 어떤 그 이미지랑 그리고 저는 요번 배역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맞아요. 제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그 배역에 어울렸어. 어울리고 맞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송중기 다시 봐야겠다는 이 생각했다는 솔직히 요번에. 심지어는 본인이 이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노게런티로 했다고 해서 저는 연기에 대한 그 열정은 진짜 대단하다. 박수 쳐줄만 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의외로 그리고 내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그 배역이랑 되게 잘 맞았어요. 저는 잘 맞고 오히려 되게 멋있었고 약간 그러게 내가 송중기 해서 막 항상 꽃미남하고 뭐 좀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했는데 솔직히 난 이 배역이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는. 그래서 야 송중기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는 생각했고 이제 또 그 송중기 배우의 막 그런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되게 본인이 확실히 요번에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했고 이 영화를 선택했고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배우로서 열정이 되게 있구나. 맞아요. 열정이 있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외모가 그죠, 잘 알죠. 그런 약점으로 네. 작용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 아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대중들에게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보이더라고. 그렇죠. 약간 저는 느낌이 이제 옛날에 장동건 배우가 그래서 네 맞아 해안선 같은 거 하고. 그래서 해안선이나 이제 친구나 이런 데서 네. 좀 이제 센 역할을 맡아서 약간 이미지 변신했던 것처럼 저는 송중기 배우도 이 작품을 기점으로 이제 좀 더 다른 이미지나 다른 역할로도 그런 작품 네.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충분히 생각. 약간 딱 그냥 인기 연예인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배우로서 뭔가 그쵸, 예,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전 요번에 이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좋은 영화인데 송중기라는 배우의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뭔가 송중기에게도 내가 좀 이제 남성 팬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네. 본인의 연기 생활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이 영화 평가도 되게 좋으니까 네. 뭐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영화인가 싶었는데 이제 제가 보고서 이거는 진짜 숨은 명작이었다 그렇다.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지금 이것도 흥행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내용이다 네. 보니.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 완성도가 높아도 저희처럼 뭔가 영화를 찾아보려는 사람도 이렇게 뭐 포스터나 정보를 그렇지 봐서 선입견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 볼 뻔했는데 좀 그리고 썩 끌리는 약간 이런 네. 포스터라던가 혹은 이제 홍보가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영화에 비해서는 흥행은 좀 아쉽다.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이게 명작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랜만에 똥파리의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이제 그래서 다큐 같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물론 사실 그 송중기 빼고는 그렇게 뭐 요즘에 얼굴을 알만한 배우가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네. 뭐 그나마 그 김종수 배우님 정도 요즘에 그분도 약간 거의 이경영 급으로 거의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분이 안 나오는 영화를 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영화가 밀스부터 해가지고 저분이 계속 나오시네. 천박사도 나오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정도 말고는 이제 생소한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 그 주인공도 유명하긴 하지 참 그 비비 이제 비비로 유명한 네. 이제 본명으로 김형서 배우. 근데 이제 그 비비는 이제 가수이긴 한데 저는 진짜 끼가 많아서 이런 역할이나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래서 뭐 잘하더라고. 일단은 생소한 얼굴이 어쨌든 다 이제 주연들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홍사빈이라는 이 네. 배우도 사실은 근데 전 또 약간 전에 그러니까 이 배우랑 약간 닮은 배우가 있는데 그 이창동 감독 영화에도 나왔던 배우 있고 약간 그 사바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약간 그 이정재 조수로 나왔던 사람. 나 처음에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나 그래가지고 그 배우인 줄 알았어요. 얼굴 뭔가 느낌이 네. 비슷하죠. 나 그 배우랑 되게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똥파리 같다고 했냐면은 일단 내용적으로도 약간 좀 흡사한 부분이 있고 그 약간 가정 폭력이 약간 이제 메인으로 나온다는 거에서 또 되게 뭔가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하여튼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이 느낌. 이제 그래서 이걸 다큐 같다고 한 게 사실은 그러니까 송중기 안 나왔으면 진짜 뭔가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 같은 느낌이 내가 들어가지고 실화인가? 네 진짜 싫어. 그러니까 그냥 실제 얘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요. 거니까 이게 영화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우린 영화 이건 가상 얘기하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보는 건데 전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뭔가 이게 실제 있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드니까는 뭐 우리 사회 어디선가는 네. 이 일이나 혹은 이보다 더한 일도 있긴 있겠죠. 실제 있을 법하겠죠. 이런 사람과 이런 환경이 음, 이런 가정 환경이 네. 솔직히 충분히나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네. 그래서 너무 뭔가 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게 영화란 느낌이 뭔가 덜하니까 더 마지막까지 주인공의 그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뭔가 이렇게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아가지고 맞아요. 예. 저 극장을 나오면서 특히 제가 이제 밤에 봤는데 밤에 이거 끝나고 어두컴컴한 이제 밖으로 딱 나오니까 나까지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한 거야. 되게 뭔가 씁쓸하고 뭔가 여운이 특히나 이제 영화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오는 길은 더 그런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진짜 아무튼 명작이 나왔다 그냥. 네. 이거를 느와르라고 표현하는데 전 솔직히 느와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느와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홍콩 느와르 아니면 뭐 그런 느와르 보면은 그러니까 느와르는 환타지야 솔직히. 우리가 불과 저번 주에 얘기한 생추어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야쿠자 막 정치가 얘기해보서 아 되게 멋있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게 현실로 보면은 전혀 환멸스러울 게 더 많을 거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막 이거 너무 멋있다 이렇게 느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뭐 어떤 뭐 조폭물이라든가 범죄물을 봤을 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뭔가 이렇게 포장된 걸 본단 말이야. 되게 환타지적으로 포장된 거. 그렇죠. 주윤발의 모습. 열나 멋있다. 사실은 진짜 조폭은 저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다. 뭔가 불꽃 같은 삶 약간 이제 이제 그런 건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하나 전혀 없어. 이 영화는 환상 따위 전혀 없어. 환타지 그러니까 무슨 그치. 그 범죄에 대한 뭐 환타지 그 전혀 없어. 그렇죠. 미화도 전혀. 오히려 이거 보면은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절대 범죄에 세계에 발을 들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이 영화는 무슨 뭐 주인공 오토바이 타는 뭐 하나도 없어요. 전혀 멋없어. 멋없고 그냥 처절하고 그냥.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네. 아주 약간 우리의 그 생활에 뭐 다른 사람의 그 생활의 옆모습 그런 뒷모습을 살짝 엿보는 요런 느낌이지. 네. 와 진짜 이거 보고 뭐 옛날에 이제 그 느와르물 같은 거 보고 이제 어렸을 때 좀 껄렁껄렁 되던 친구들은 네. 뭔가 그런 거를 동경했었던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이 영화는 그런 거 1도 없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우선 포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밀착 약간 취재 밀착 다큐야 그냥 그 연규라는 인물에 난 그 인간극장 보는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이거는 무슨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에.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송중기의 캐릭터에 막 이제 그 치건이라는 캐릭터도 그나마 이제 송중기가 되게 스타일리시함을 담당하고 있는데 멋있는 그나마 좀 그래도 약간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그래도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좀 이제 그런 조폭 중에서 그나마 뭔가 이제 좀 느낌이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그래서 만약 이게 배역이 송중기가 아니었으면은 전 이런 느낌이 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더 현실적인 느낌이 맞아요. 나는데 사실 그러니까 송중기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뭔가 우리가 보기에 뭔가 약간 미화되고 약간 멋있어 보이는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있지. 네. 외모가 송중기이기 때문에 네. 송중기가 아니었으면은 진짜 더 오히려 더 밑바닥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났을 텐데 송중기니까 뭔가 저 치고는 있는데도 뭔가 조금 다른 조폭과는 다르다. 뭔가 좀 그래도 막대 먹은 놈이 아닌 것 같다. 그 마음속에 인간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외모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치거니까 연규에게만큼은 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계속 갖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 또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조금 근데 그 마지막까지 제가 해소가 안 되고 좀 지금도 약간 좀 이제 아쉬운 거는 근데 왜 치거 있는 연규한테 그렇게 잘해줬을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약간 자기 처지랑 뭐 비슷한 것 같아서 뭐 자기 인생이랑 뭐 공통점을 봐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난 그것만으로 저렇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영화 끝날 때쯤에 혹시 쟤네들은 숨겨진 형제였나 약간 혹시 그 모르던 약간 어릴 때 헤어진 형제인가 나 그런 생각해서 솔직히 그러니까 연규는 모르지만 넌 사실 내 동생이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혹시 나오는 건가 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딱히 근데 그런 설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왜 굳이 그럼 저렇게까지 쟤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의 후반부에 이제 이 영화가 스토리가
얘네가 무슨 뭐 오토바이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제 파는 이제 그런 조폭 집단이라 따지면은 보면 또 솔직히 뭐 썩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오토바이 절도해가지고 파는 조폭이란 것부터도 되게 설정이 별로 이게 모양이 잘 안 나는 되게 멋있으면 거리가 멀지 솔직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뭐 멋있는 그런 홍콩 느와르물의 이런 네. 조폭들 뭐 섬앞에 마피아 이런 느낌이 이런 아니야. 느낌이 아니고 정말 조무래기 약간 그 약간 지역의 그치. 그 생활형 약간 그 양아치 같은 약간 이제 그런 집단.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폭이나 어쨌든 이런 갱 나오는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런 식의 약간 조폭 묘사는 잘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처음에 좀 약간 신선했어. 네, 그래서 이게 더 리얼리즘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오토바이 훔쳐다 파는 조폭이라. 네. 그것도 무슨 오토바이 좋은 거 훔쳐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정말 어디 배달 오토바이 썩은 거 진짜 썩을 대로 썩은 거 훔쳐가지고 그거 뭐 폐차시키거나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 자체도 그러니까 전혀 뭐 조폭에 대한 무슨 환상이 전혀 없고 네. 미화가 없고 아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주인공도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상황이 깝깝하니까 환경이 깝깝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뭔가 그 치건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뭔가 자기한테 막 돈도 그때 300만 원도 갚아주고 호의를 보였던 걸 알아가지고 저를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 뒷세계 일을. 네. 그래서 솔직히 이 주인공의 스토리 보면은 아 괜히 그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 저런 세계로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우리는. 그렇죠. 안타깝기만 하고 네. 괜히 저게 뒷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줄거리라고 말할 게 사실 별로 없는데. 네 없어요. 예. 그 저는 이제 보면서 뭔가 주인공이 이제 몰입해서 아 내가 저 주인공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저런 집안 환경이면 가출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네. 얘는 이제 그 엄마가 친엄마하고 이제 새아빠인데 네. 그 엄마 때문에 이제 집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그렇지.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는 아 답답하긴 답답하다.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있을 수도 없는 약간 그런 애매한 처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실은 뭐 바라볼 때가 또 치건의 어떤 그 손길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 사람 나한테 좀 호의를 보이니까 나도 그냥 저 사람한테 아예 해가지고 이쪽 세계로 입문하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이제 또 저는 솔직히 요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포장된 미화된 느와르를 보면서 간과하고 있던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되게 뭐 인의를 아는 조폭, 인의를 아는 야쿠자 뭐 주인공은 야쿠자지만 주인공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해. 솔직히 되게 정의로워. 사실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은 어폐가 있는 거지. 이미 조폭이란 거에서부터 무슨 정의랑은 거리가 먼 거야. 따지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도 주인공이 그 성격은 뭐 그게 아니지만 사람 죽이러 가잖아. 저 죽이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네. 어쨌든 그건 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조폭이라 그러면은 뭐 진짜로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냥 회사에 다니고 평범한 일을 해야지 조폭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범죄에 기반한 일들이기 네. 때문에 뭔가 조폭을 하면서 나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모순이 네,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렇다고 특히 여기서 또 너무 그게 보이는 게 되게 그 어려운 사람 있잖아. 되게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어린 아들을 위해서 보면 되게 다리 한쪽도 되게 불편하고. 네. 근데 그 사람을 그 치거인의 집단이 계속 집요하게 고리대금으로 해가지고 괴롭히고 또 그 미션을 자꾸 이제 연구한테 주잖아요. 네. 연규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시키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렇죠. 송중기에서 나오잖아. 시키면 해야 돼 우리는.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어줍지 않게 이 연규는 그래도 막 그 아저씨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막 오토바이를 다시 갖다 주거나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이 꼬이고 이 영화에서 막 진짜 그 손톱 뽑으러 오잖아. 그 벤치로 손톱 뽑는데 내가 그래서 나도 나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 보면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톱 뽑는 장면 되게 이제 소름 끼치는데 네, 사실은 그 어떤 무슨 조폭 영화에서 막 칼부림이 나고 무슨 뭐 잘리고 막 그렇지. 이런 거보다도 더 그게 어우 끔찍하죠. 너무 이렇게 보는데 막 심장이 쫄려가지고 네. 이렇게 정면으로 못 보겠어. 손톱 뽑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
3.1운동 때 그 뭐 우리 아, 잡아가서 여기 무슨 뭐 대나 독립운동가들 고문 당하는 예, 그게 뭐 예. 대나무로 여기 손톱 사이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 그런 거 너무 막 싫고 막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여기서는 방법은 이제 그 벤치로 손톱을 그냥 생으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그 장면 상당히 네. 보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어떤 조폭 영화의 무슨 칼부림 사시미 장면보다 네, 어우, 훨씬 끔찍합니다 진짜. 음, 네. 왜냐면 그 사실 사시미 칼부림 이런 거는 현실감이 없잖아. 근데 이건 현실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자기 뭐 성격이나 자기 맘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가 살고자 어떻게 보면 그 세계로 들어간 건데, 뒷세계로 들어간 건데 그렇죠. 전혀 무슨 뭐 나는 그래도 뭐 선량한 일반인은 건드리지 않고 무슨 뭐 부자 나쁜 새끼들만 응징하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예. 이런 일을 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그 죄 없는 그 오토바이 배달부가 그 아저씨가 사실 그 여기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절망적이었던 거, 그 절망적인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배달 아저씨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오토바이를 뺏기잖아요. 네. 뺏기는데 이제 주인공은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는 오토바이를 다시 돌려주잖아. 이렇게 몰래 돌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성준이가 엄청 왜 네 맘대로 그거 갖다 주냐고 다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져왔더니 연락 오토바이 폐차시키라고 네. 하는 거 보고 이 뭔가 끝없는 악순환의 순환과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를 뺏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생명줄을 뺏는 건데 그거 있으나 없으나 돈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그걸 뺏어와서 이쪽의 그 힘을 권력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그렇죠. 너무 약간 좀 소름 끼쳐가지고 야 진짜 이 뭔가 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 이런 어렵고 힘없는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회의 약간 이런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네. 그 장면이 단지 이제 조폭과 그 뭔가 채무자와 이거 변제자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약자와 권력을 가진 강자의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상으로는 어차피 그 조폭도 밑바닥이고 그치. 그 아저씨도 밑바닥이고, 그러니까 밑바닥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참 되게 씁쓸한 그거고. 그치.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이 주인공의 이 폭주가 우리가 관객으로 보면서 계속 안타깝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그 이제 그 아저씨 괴롭히는 것도 뭔가 계속 걔 주인공의 양심에 계속 가책을 네. 느끼는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 죽이러 가잖아요. 네. 칼 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졸지에 살인범이 되게 생겼잖아. 살인자가 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살인을 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지 이 답답한 현실, 답답한 집구석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큰 지금 이게 대가가 돼버리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밑바닥 위에 약간 덜 밑바닥 그러고 이제 네. 위에 이제 뭔가 권력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연규를 이용해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했었던 그 사람한테 이제 제거를 하고 복수를 뭐 어쨌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뭔가 조직 체계에서 엇나가는 이 사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연규도 제거를 해가지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었던 이 작업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무서운 새끼들 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뭔가 이 밑바닥의 생활 자체도 되게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이 돌아가는 이 구조의 끔찍함도 저는 같이 느껴져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진짜. 그리고 이 영화는 좀 특이한 지점이 뭔가 이런 처음에 나왔던 그런 어려운 가정 환경이라든가 설정은 약간 저는 살짝 진부한 설정인가 그런 설정은 이제 종종 있어 왔으니까는 그런데 약간 특이한 지점은 영화는 보면 대충 이 뒤엔 얘기가 대략은 좀 짐작이 가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짐작이 잘 안 가. 네. 그러면서 이 뒤에 도대체 어떻게 얘기가 나오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는 예측 불가한 전개가. 그래서 일단은 영화적인 재미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뒷얘기가 내 생각으로 잘 안 흘러가. 그렇지. 내 생각대로 잘 안 흘러가고 진짜 뭔가 전개가 너무 뒤에 궁금해가지고 몰입해서 보게 되는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난 사실은 이것도 전 스포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근데 스포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 극장에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아 근데 저희가 한 말을 다 듣고 보셔도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 영화는 네. 훨씬 재밌고 저희가 이 영화의 그 뭔가 재미와 감동을 이게 뭐 전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스토리 뭐 스포가 뭐 치명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이게 뭐 식스센스 같은 영화가 아니니까 네. 네. 술만 먹으면 인격이 변하는 그 의붓 아버지. 네. 전 사실 그 제 옛날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너무 그게 잘 아는 그 이웃집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저희 동네에 있었던 제 친구 아버지가 약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네, 않았어요. 술 안 먹으면 되게 소심한 사람이야. 소심하고 이렇게 점잖고 네. 젠틀하신 분인데 술만 먹으면 마시고 갑자기 완전히 진짜 180도 달라지는 갑자기 그런 망나니가 돼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약간 좀 이거 뭐지 이중인격인가? 네.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 될 극과 정도로, 극을 네. 달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그런 캐릭터죠. 여기 이제 새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막 구타를 정말 무서운 구타를. 그러니까 난 또 이제 이 주인공이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되게 센 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버지 그 공포가 있잖아, 되게 각인된 공포. 그렇죠. 그 새끼가 뭔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막상 대면하고 있으면은 계속 무서워하고. 그렇죠. 부들부들. 네. 그 공포에 완전 했는데 이제 후반부에 그 결국 또 그 놈의 그 아버지가 일을 벌였잖아. 또 엄마를 그렇게 뭐 죽인 건지 약간 거의 하여튼 뭐 구타를 해가지고. 어쨌든 약간 의식이 없는 네. 상태인 것처럼. 전 솔직히 진짜 그 장면이 나도 모르게 막 그 엄청나게 그 이제 몰입이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렇지. 거기서 딱 빠따를 잡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 보면서 나라면 바로 내려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솔직히. 근데 결국에는 근데 또 안 때리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좀 의아했어. 솔직히 난 바로 그냥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내려놓고 엄마 옆에 이렇게 하길래 내가 그 장면이 그 새아버지를 구타했어도 나는 씁쓸했을 것 같고 안 구타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뭔가 그것도 씁쓸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 분노가 안 풀리니까 둘 다 약간 둘 다 씁쓸한. 그렇지. 빠따는데 사실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뭐 영화니까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빠따를 또 휘둘렀어 봐. 그럼 또 이제 또 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렇지. 강을 건너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또 그 분풀이를 하지 않고 또 엄마 옆에 힘없이 이렇게 있는 것도 난 또 뭔가 그게 감정적으로는 또 열받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그 둘 다 어떤 선택을 해도 참 맞아요. 그 씁쓸한 지점을 감독이 뭔가 이렇게 탈출구를 봉쇄해 놓고 뭔가 이 관객한테 딱 그런 느낌 되게. 맞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빛나는 이 감독의 연출이 네. 야 진짜 대단하다. 너무 독특하고 신선하고 왜 그 마지님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극장 나오면서 아 이래서 마지 형이 김기덕 이창동 얘기를 했구나라고 내가 한 게 진짜 진짜 이거는 사실 그 두 감독이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예술적인 이제 혹시나 또 제가 우려가 돼서 김기덕이란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인간이 뭐 어떤 쓰레기건 간에 어쨌든 영화 감독으로서의 예술성은 네.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거를 높게 친다고 그 사람의 뭐 인간성, 도덕성을 우리가 커버 친다는 게 아니라 실드 쳐주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품만 네. 봐서 그 사람의 뭐 인격은 인격이고 그러니까 인성 쓰레기인 건 쓰레기인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의 예술성은 폄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따로 저희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또 저 새끼 또 김기덕도 또 뭐 찬양한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예술성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의 뭐 인성까지 우리가 커버 쳐주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뭐 인성도 좋으면서 예술성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네, 그럼 너무 좋지. 네. 근데 그 사람의 뭐 저지른 범죄, 도덕적인 문제점 이제 그거까지 우리가 실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쓰레기건 간에 그 사람의 예술성은 어떻게 해도 그거는 폄하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예술성은 인정해줘야 돼. 뭐 천재는 맞아, 김기덕은. 감독이 만든 영화는 네. 김기덕이 아니라 다른 그 누가 만들었어도 네. 이건 분명히 뛰어난 영화가 맞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김기덕 감독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김기덕 영화 몇 개 보면서 아 근데 이 사람은 천재가 확실하다라고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그렇지 그런 지점은 있죠. 그 사람의 천재성은 어떻게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엄밀하게는 김기덕이란 감독이 싫고 이 사람의 작품을 부인하려는 부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 사람의 천재성이 가려지지가 않는다. 네. 작품에서. 아, 저도 좀 그런 김기덕 느낌이라. 영화 보면서 기분 더럽고 되게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맞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천재가 맞아.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는 별개로 그 사람의 예술성은 어쨌든 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왜 칸이 왜 굳이 항상 왜 괜히 김기덕 왜 맨날 불렀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이제 어쨌든 사람 보는 건 다 예술성은 다 인정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해명을 미리 합니다. 그 인간의 뭐 인간성과는 별개로 우리 예술성을 높게 친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김기덕 이창동에 비견할 정도의 게다가 이 감독이 지금 필모가 사실 많지 않으신 네. 분인데 그런 약간 거장들이 생겨날 정도면은 정말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맞아요. 사실 이 영화 또 마지막에 피가 섞이지 않은 그 남매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마지막에 떠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너무 영화로 안 보이고 다큐로 보이니까 사실 그 마지막 오토바이 타고 그 가는 장면도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또 저 어린애들이 저렇게 그치. 과연 저 어디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간다 한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난 더 되는 거야. 오히려 뭔가 이 남녀 주인공의 이 남매의 어떤 뭐 희망찬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쟤들 또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게. 또 어떤 힘겨운 삶을 살까라는 걱정이 더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영화가 딱 끝나니까 내가 극장 나오면서 뭔가 그 기분이 나도 되게 씁쓸한 거야 되게. 왠지 그 주인공들의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아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결국 뭐 저 남매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겠지만 근데 과연 뭔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진짜로 미래가 완전히 하나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인생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밑바닥 얘기를 이제 감독이 풀어놨는데 네. 저는 보면서 이제 지금도 이런 가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겠죠. 옛날에는 이런 것,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숨어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좀 이렇게 대놓고 이런 가정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많았지 솔직히. 보기 쉬웠지 되게. 주변에서 보기 쉬웠지. 있기도 있고 실제로도 맞고 이렇게 멍들어서 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네. 있고 또 친구들끼리 있다 보면 아 집에 가기 싫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또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어디선가 우리가 네. 모르는 데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뭐 진짜 씁쓸한 마음을 어떻게든 지울 수 없는 또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그 공간적 비주얼이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칠수와 만수 때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이 최첨단 국가, 최첨단 도시 21세기 이 서울.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만 보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서울 내도 막 그런 달동네 같은 데가 있고 여전히 그러니까 그쵸. 뭐 별로 예를 들기 싫지만 그 김성모 마도 맨날 보면 서울에도 이런 곳이 아직 있다니 뭐 이런 대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은 뭐 아파트 어떤 고층 빌딩에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만 보면서 이제 어떤 그런 정말 그런 구석진 공간들 어떤 뭔가 그런 풍경은 다 사라졌겠지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TV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굳게 솟은 빌딩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 세련된 도시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는 세련된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니까 이제 네. 어느 순간 우리나라 모든 곳들이 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네, 우리는. 네, 그치.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뭔가 후미진 구석진 그런 곳에서의 어떤 또 그런 여전히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그 답답한 그 그렇지. 환경과 그런 인생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에 다 우리가 그냥 모를 뿐이지. 그렇지. 시대 네. 배경이 전제인데도 그러니까 느낌은 8, 90년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되게 그 포스터에도 나오고 이제 스틸샷도 몇 개 있는데 그 옛날 이제 그 대림에 이제 그 VF를 타고 있는데 사실은 그 VF도 근데 내가
좀 요번에 놀랐던 게 스틸샷을 보고서 VF는 VF인데 사실 VF도 좀 그 옛날 그게 이제 그 단계별로 그 모델이 있어요. 이제 그 VF도 있고 VR도 있고 약간 앞대가리 다른 이제 차이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번에 이 좀 깜짝 놀란 게 정말 이 영화 촬영팀이 야 어떻게 이 매물을 구했을까 싶은데 이게 VF도 아니고 드림이야. 왜냐면 이제 그 드림이란 게 VF보다 더 전 모델이야. 그러니까 더 초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VF도 사실 구하기 되게 힘들어 사실은. 그 옛날 VF 한 진짜 네. 20년 전? 네, 그 90년대 이제 좀 이제 노는 이제 그 중고등들이 좀 이제 많이 타고 다녔던 이제 쇼바를 이렇게 청룡 같이 올려가지고 청룡 쇼바라고 해가지고 그치, 발이 닿지도 않죠. 네. 네. 아무튼 뭐 뒤에 가스통을 달고 이제 빠라바라바라 했었던 그러니까 그 VF를 구한 것도 놀라운데 VF가 아니고 드림이길래 드림이라고 써 있어 그 사진에. 근데 그래서 세상에 VF도 아니고 드림을 어떻게 구했지? 물론 뭐 상태는 안 좋겠지만 근데 아무튼 실제로도 근데 영화 주인공 이거 타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일부러 약간 VF를 구하지 않고 네 그 드림 이 네. 영화랑 그렇지. 좀 맞물려서 드림이란 단어가 네. 좀 그것도 약간 깨알 약간 이제 메타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징성이 있지. 그치. 네. 그게 단순 VF가 아니라 드림이라는 거는 어떤 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대비되니까. 그렇지. 꿈을 향해 달리는 거니까 이 바이크를 타고. 네. 드림. 제가 첫 오토바이가 VR이었어요. 아. 그거 속 많이 썩였지 그것도. 그거 사가지고 내가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지. 아 절대 이제 앞으로 오토바이 중고로 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사자마자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뭐 모를 때라 가지고 그 처음으로 산 거 그때 한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50만 원인가 주고 산 거였는데 편의점 알바 해가지고 그때 아무튼 또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말로 설명하기가 참 되게 힘든 영화예요, 되게. 맞아. 네, 정말 그러니까 봐야지만 알아 이 영화도. 그렇지. 뭐 뚜렷한 줄거리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설명을 해가지고 딱 와닿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영화인데 네. 그 분위기를 말로 표현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로서. 네. 네. 아 그럼 또 그거 있었어. 그 여기서 그 이제 치건이 약간 오른팔이자 그 2인자 조직의 2인자 있잖아. 근데 나는 계속 이게 또 약간 이제 한국 영화의 클리셰가 꼭 그런 캐릭터들이 배신을 때려 꼭 나중에 꼭 왠지 제가 왠지 조만간 저 자기 보스한테 불만을 품고 제낄 것만 같다. 그 불온한 약간 2인자 캐릭터가 꼭 있단 말이야. 그치. 한국 조폭 영화에서. 그 비열한 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뭐 왠지 꼭 저러면 배신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항상 자기 보스를 되게 좋아하지만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이제 그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느낌이 보여. 약간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점점 자꾸만 나를 이렇게 막대해, 나 서운하게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을 자꾸 준단 말이야. 나도 좀 중후반까지 쟤 나중에 꼭 배신 때릴 것 같은데 역시나 후반부에 또 약간 반기를 들더라고. 물론 치건이한테 졌지만. 저는 약간 그 진짜로 이게 약간 전실감 있게 느껴졌던 게 여기 나왔었던 그 전 배우들이 연기를 다 어쨌든 네. 수준급으로 너무 잘했어. 하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 감독들 그리고 영화를 만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어우. 진짜 너무 갑자기 명작이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명작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런 명작은 아주 환영이죠. 즐겁고 되게 네 극장비가 아깝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르물 중에서 또 이런 독특한 스토리 전개 이런 거를 가진 영화는 굉장히 저도 이제 한국 영화 뭐 외국 영화 이런저런 걸 많이 닥치는 데도 봤지만 잘 없는 약간 네. 그런 영화라서 그 똥파리 이후에 이런 영화가 되게 오랜만이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제2의 똥파리 같은 느낌이 들고 심지어 그것도 이제 제가 또 그것도 송중기 배우 인터뷰에서 송중기 배우가 똥파리를 좋아했대. 좋아했는데 딱 자기 시나리오 보고서 나 이거 꼭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똥파리 같은 딱 그 느낌을 제가 자기도 느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영화 보면서 이거 아까 똥파리 빌 나는데 하겠는데 그 배우도 이제 시나리오 읽어보고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똥파리 같은 나 이거 꼭 여기서 꼭 뭔가 배역하고 싶다. 꽂혔구나. 네, 그런 것 같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송중기 정도 배우가 노게런티가 되는 게 그게 참 솔직히 물론 뭐 그분 자체는 이제
사실 돈이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또 이 신인 감독에다가 또 어쨌든 이게 좀 뭔가 흥행이 보장되지 않는 작품인데 사실은 그 소속사 입장에서도 약간 이거 어떻게 하려고 보면 모험이지. 노게런티에다가 또 사실 또 만약에 개런티 또 그 노게런티 안 했으면은 이 제작비의 상승이 되니까 사실은 여기 뭐 송중기나 그 김중수 김중수 배우님이나 배우. 혹은 여기 카메오로 출연해주신 뭐 정만식 배우나 아, 이런 약간 TV에서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지 않으면 이건 거의 그냥 독립 영화라고 네, 맞아요. 봐도 독립 영화.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라 감독의 연출력과 시나리오를 믿고 어쨌든 이 작품을 택한 이 배우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견지명이 좋았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조금 더 약간 라이트해진 똥파리라고 할게 솔직히.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대중성이 조금 아주 근데 아주 적절하게 네, 너무 적절하게. 많이 아니고 네. 정말 조금 가미했어. 그치. 그 똥파리의 약간의 대중성과 라이트함을. 이또 당시에 봤을 때는 오 진짜 미쳤네 이런 걸 찍다니. 저 그거 다큐인 줄 알았어. 나 저 똥파리. 그래서 이제 난 그 배우가 아닌 줄 알았어. 난 양행준이. 아니 그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네.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연기를 잘하셨는데 실제 조폭을 그냥 조폭의 일상을 찍은 것보다 이랬어 나는. 뭔가 저 처음 봤을 때 이 조폭을 캐스팅한 한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게다가 심지어 똥파리 그때는 배우들이 아무도 안 유명할 때라서 난 그치. 정만식 나 진짜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 나 진짜. 정만식 배우가 아 진짜 동네 아저씨 섭외했나 보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때. 뭐 김꽃비도 그때는 뭐 다 아무도 그때는 그쵸, 다 안 유명할 때니까 예. 난 그게 더 다큐멘터리 느낌이 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 배우였다는 거를. 그치. 그리고 정만식 배우님은 또 똥파리에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그러네. 되게 감초 역할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정만식 배우님을 처음 봤어요. 그 똥파리. 그래서 아 정말 저 아주 되게 연기 잘하네. 근데 나중에 드라마에서 나오시길래 아 저분 배우였구나. 일반인이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저 왠지 그때 똥파리에서 보고 되게 정만식 배우님이 되게 정감이 가더라고 되게. 근데 정만식 배우님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어쩔 때는 진짜 성격 나쁜 악역 같은 네, 것도 사악한 역할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잘 어울리시고 네. 어쩔 때는 되게 또 순진하고 이렇게 순박한 아저씨 같은 이런 착한 이미 그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그래가지고 역시 배우는 배우다라는 네. 거 생각이 들면서 동네 아저씨 같을 때도 있고 응. 아니 그 아수라에서는 또 완전 무지막지한 네, 되게 네. 사악한 그 역할도 하셨고 뭐 따지면 김중수 배우님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그분도 착할 땐 되게 착한데 오. 솔직히 밀수나 요번에 그 이 화란에서는 진짜 그 눈빛이 되게 네. 진짜 정말 무서운 네. 사람 깜짝 되게, 놀랐습니다. 무서운 조폭. 어우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었는데 야. 그분도 뭐 괜히 연기 경력이 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네. 베테랑 배우는 다르구나. 역시 연극계에서 오래 하신 네. 그런 와, 분이라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너무 예상치 못했던 명작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상영관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 완전 내려가기 전에 네. 기회가 되시면 저는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옛날에 이제 똥팔려던가 그런 작품들을 괜찮게 보셨다 그러면은 이거 네. 100%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앞으로 이런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와야 네. 여기 한국 영화의 좀 이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좀 힘이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 발레리나 같은 거 찍으면 안 되고. 네. 아 발레리나는 이상하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약간 뭐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라. 넷플릭스 그 돈이 아깝다 진짜. 자본이 아깝다. 전 여태까지 본 넷플릭스 중에서 이거는 진짜 최악이야. 그 뭐 길복순 택배기사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진짜 이거에 비하면 양반이라. 그러니까.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도 맨날 그랬어요. 그딴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왜 그러냐 니네 집 구석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그 새끼가 무슨 아빠인데. 글러먹었어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랑. 오빠 내가 왜 네 오빠인데 미친년아. 300만 원이다. 우리 형님이 네 하라고 수면비다.
돈 벌게 해줘요. 뭐 하는 건 우리가? 작업. 여기가 집이야. 너한테 딱 맞다고 여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돈 내주신 거예요. 전 모르시잖아요. 돌아가면 그 집이 네 미래야. 꿈 같은 거 꾸지도 말고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그러니까 왜요? 태자리를 돌려놓고 와. 놔줘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